오늘은 대승천 하겠습니다. 대도는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니 수행을 방편으로 말함은 범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치를 깨닫고 돌이켜 수행을 살펴보면 공부한다고 헛되이 애쓴 줄 비로소 알리라. 두루 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말과 행동이 서로 돕게 해야 한다. 아르마리에 집착해서는 안 되니 돌이켜보면 근본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도는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니 이거를 보살님들이 여기 공부해서 들어와 봐야지만은 이건 알 수 있는 말이라.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의록이나 이런데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20년, 30년 이렇게 말하자면 어느 한 부분에 장인이에요. 장인. 대가를 이룬 사람들이거든요. 그 대가들이 이룬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로는 이해하기는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이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진의를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쉬워요. 이게 수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수행을 방편으로 말하면 범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살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바로 이렇게 안 하면 되겠네 하고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이 공부가 그런 게 아니거든. 왜냐, 한다 안 한다를 초월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 초월이라는 소리도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중에 초월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 자리를 가봐야지 이것을 초월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느끼지 않으면 초월이라는 소리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초월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초월해가 있으면은 초월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초월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뭐 공부를 해가 갈 때 난 저거 알아, 난 농사 지을 줄 알아, 나는 누구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쓸 뿐이지 진정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정으로 알 때는 내 몸에 그대로 체화가 돼서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안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나와 체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중이라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안다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인데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나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안다고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완전 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생기고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쓰고 있어요. 난 밥 먹을 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난 잠잘 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잠잔다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그 개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사유해보세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 이 책 보면 나 이 책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이 책 봤어. 여러분들이 건강경 책 이제 뭐 하루에 3편씩 뭐 평생을 몇천 독 했다, 나 다 건강경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본인들이 체화하셔가지고 지금 행동으로 나오느냐, 그렇게 안 나올 땐 이거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구절 가지고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유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체화시키면 그게 이제 내 오로지 내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사유해서 이제 깨쳐 들어올 때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 법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나는 따로 놀거든요. 예. 그 대해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방울로 따로 있는 것이지 대해수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분명히 물방울이라는 개념이 있고 바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물방울 보고 바다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이 물방울로 있다가 이 바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럼 바다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 점점 내 개념이 떨어지고 내가 바다와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되어버릴 때는 내가 안다, 내가 누구다, 내가 행위자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왜 그 자체가 돼 있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이 사유를 해보면 내가 어느 만큼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내 실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공부는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익어지지 않거든요. 전번주에인가 그 전번주에 유튜브 보시고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생각이 나서 이제 이거 법문할 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답글을 안 달아드렸는데, 그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도 이 눈앞에 이게 다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보신 분이 스님요, 눈앞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눈앞이라 하는지 나 도대체 미치고 계십니다. 스님요, 내 좀 살려주이소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그렇게 답을 올려놓겠어요. 그죠?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공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서 특히 마음이 뭉클하거든요. 그러고 감사하고 그냥 그걸 한편 보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 심정을 그대로 이렇게 토로해 놓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보신 분이, 제가 지금 눈앞이라고 하는 거나 그 보신 분들이 눈앞은 똑같은 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인 눈앞을 계속 열심히 한번 지켜봐 보세요. 예, 다른 거 없거든요. 예, 여기 유튜브 찍으면서 따로 눈앞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처사님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눈앞이,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액면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 길을 조금 관심을 두고 모든 것을 그 눈앞에서 한번 모든 이게 사물이나 나를 살펴보세요. 내 생각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근데 그걸 자세히 보기 시작하시면 내 생각도 내 눈앞에서 올라오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모두 진짜 이 허공 같은 이 눈앞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생각도 떠오르고, 여기에서 이미지도 떠오르고, 여기에서 옛날 생각도 하고, 지금 생각도 하고, 미래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액면 그대로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마치 허공 속에 있는 도화지 같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난무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춤추고 있거든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이걸 계속,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걸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뿐입니다. 진짜로. 예. 유튜브에 궁금해 하시는 분, 지금 본인이 눈앞에 있는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거. 예. 이거는 사물도 아니고 형태도 아닌데 진짜 그것뿐이에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예. 그 앞에서 책도 보시고 그 앞에서 밥도 먹으시고, 그러면 계속 그 속에 있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알게 돼요. 진짜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내 본성이구라는 게 감이 와요. 어느 날. 근데 이거는 여기 오신다고 해서 더 많이 알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여기에서 육성으로 듣고 서로 이제 공감되는 형성이 되는데, 진짜 와도 이것밖에 제가 얘기해 줄 수 없거든요.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주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눈앞을 한번 보세요. 눈앞을 보시면
진짜 조금만 관심을 들이고 한 석 달만 지나시면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캐치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 그게 참, 예, 그게 참 관건이에요. 예. 내가 하루에 여기에 1시간을 관심을 두는 사람과 하루에 2시간을 두는 사람과 6시간을 두는 사람, 그게 다르겠죠. 거기에서 다를 뿐이지, 그냥 관심만 두게 되면 무조건 이건 알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거든. 이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참 이걸 말씀드릴 때 너무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죄송해요. 진짜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근데 오셔서 물어도 사실은 제가 다르게 얘기해 줄 게 없거든요. 이것뿐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너무너무 헤매시다가, 그게 몇 년씩 헤매시다가 제가 이 눈앞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이 나 이때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별거 없고 내가 너무 이제 힘들고 나 이제 도저히 지쳐가지고 다른 걸 이제 찾을 수가 없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스님 말 듣고 그냥 이 눈앞을 한번 보지며 이러는 순간 집에 가셔서 다들 조금씩 뭔지 모르게 자기만의 그 감각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얘기를 꼭 하셔요. 근데 이거에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때까지 왜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바깥으로만 찾아다니는지, 이거 알고는 자기가 여기에 그냥 관심만 두는데도 그냥 저절로 생각이 다 떨어지고, 예,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마음에 없는 것이 그냥 모든 게 없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돼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상태가 자기가 경험할 때는 그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말씀을 하면은 이제 그게 그 상태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그때 또 손바닥을 치는 거야. 아, 그게 그거구나. 왠지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도 마음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금방 말하자면, 전에는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거나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삐진대요. 삐지면 그게 자기는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갔대요. 보통 그렇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게 헌연하지 않잖아. 마음에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좀 풀려야지, 3일이나 지나 풀려야지 뭐 얘기를 하려 이러잖아.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서 부딪혔대요. 부딪혔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5분도 안 돼가 뭐 당신이 어쩌고 여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또 몰랐는데 남편이 보는 눈빛이 저 여자가 오늘 왜 저러지? 저 여자 설계가 빠졌나? 이런 식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눈빛을 보고 자기가 아, 맞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한번 삐지면 3일씩 4일씩 갔는데 아, 왜 그게 없지? 왜 마음에 그게 안 남아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도 자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때 자기가 탁 이렇게 아, 맞네요, 스님. 요즘은 모든 걸 해도 마음이 없다는 거 이상하다. 왜 여기 마음에 이렇게 안 남아있지? 그래서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모든 걸 보는 게. 옛날 같으면 그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게 성이 나서 매일매일 괴롭고 마음이 괴로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상하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에 내가 관심만 가지고 계속 여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내면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깊숙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스스로가 변하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내가 애쓰면서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저절로 한다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절로 한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놓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내가 공부한다, 내가 이거 힘써서 하잖아, 내가 농사지어서 하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소득이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만큼은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관심만 둘 뿐인데 여기에서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밖에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본인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하루에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진짜 나중에는 내가 이게 그냥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내가 하는 게 우리는 난 똥 놓아야지 오줌 놓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자기가 실감해요. 그래서 진짜 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진짜 이거는 나중에 공부가 익어지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게 바깥으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물론 내 마음이 편해지 없는데 뭐냐 하면은 내 내면이 내가 한다라는 게 완전 제로가 돼버려요. 우리 공부해가는 와중에 그래도 내가 했지,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했겠지, 내가 그래도 10%는 했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부가 이거지서 와, 제로구나, 제로 포인트구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실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게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이걸 딱 비교해서 사업하는 거에 딱 제가 어느 순간 궤도에 올랐을 때, 힘드실 때, 그 초창기에 사업을 일으킬 때는 처사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하고 막 자금도 조달하고 이게 투자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했는데 어느 정도 계기가 돼서 처사님이 손을 놓고 계셔도 회사가 저절로 돌아가지 않던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처사님이 움직여갖고 애를 써서 했을 때의 그 매출과 저절로 될 때의 매출과 그게 차이가 나지 않던가요? 하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려져 있을 때, 내가 막 할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손을 놓고 뒤에서 그냥 대충 지시만 해주고 밑에 사람이 다 움직여갖고 이게 사업이 계속 이렇게 운동이 불어다시 불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난 운이 좋았다. 나한테는 그 좋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됐다. 그래서 내가 액면 그대로 100% 내가 애써서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게 그때도 이것이 했고 지금도 이것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때는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편안해지고 간망해지고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운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게 말끝마다 제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시절 인연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안다니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왜냐면 이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빠져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떨어놔서 볼 때는 이게 보이거든요. 예. 이거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더 잘 되네 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잘 되는 거를 딱 자기가 직감하게 되면 자기가 점점 이렇게 손을 놓게 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자기가 나서서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이게 거기 얘도 본문 들으러 왔네, 거미. 이거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게 신기해요. 그게 저절로라는 소리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이게 저절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복종을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하소서 이것밖에 안 돼. 그냥 두 손을 그냥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보살님들 오시면 진짜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요 감을 이렇게 익히시면은 자기가 알게 돼요. 내가 이 말 안 해도 스님이 왜 저 말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를.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고 나가고 없어요. 그냥 아시겠죠? 눈앞만 보세요. 이 눈앞만 보시면 자기 생각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 너무너무 신기할 거예요. 이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눈앞을 보고 계시면 자기가 그 잡다한 생각, 괴로웠던 생각이 다 떨어져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 생각이 떨어지는 걸 자기가 보시면 이것을 뭔지 모르지만 믿게 돼.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믿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고 잠깐씩 조용하고 이렇게 내가 조금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기 쉬시면 돼요.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쉬는 거는요. 네, 우리 일요일마다 쉬잖아요. 진짜 도밍고는 스페인어로 일요일이거든요. 진짜 도밍고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쉬는 것이 진짜 도밍고예요. 도밍고.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도 이 자리에 있으면 순식간에 내가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이것이 진짜 그 상락아정이고 열반사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 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면 엄마 젖꼭지 찾듯이 그냥 자기가 괴로운 순간 그냥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괴로운 순간 자기가 여기 착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자기가 괴롭게 산다라는 것은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 젖꼭지 빨듯이 여기 맛을 한번 보게 하는 것까지 제가 막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냥 그래서 저랑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그냥 여기 계시라고 항상 여기 계시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이 딴 생각할 때 보세요 여기 있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해요. 내가 이제 늘 계속 여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고 있을 때는 1시간 동안 여기 계시다 가시는 거예요. 요 감을 터득하기 위해서 자꾸만 보살님 여기 떡 봐요. 떡 누가 먹어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막 웃어요. 그게 스님 맨날 기성정결 여기에요. 기성정결 눈앞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지름길이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뭐 화두 주고 뭐 수행하고 뭐 기도하고 진짜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개념으로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게 그냥 눈앞에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만 아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보고 다 수행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 이것 알기 때문에 수행해도 이 안에 있고 수행을 안 해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책도 읽으시고 수행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라고 해요. 근데 요거 알 때까지 잠깐만 조금 생각하지 말고 주춤하라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난 뒤는 생각 없애라 하니까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셔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대중 법문을 할 때는 초심자한테 하는 법문, 또 공부가 돼가는 사람에 대한 법문, 또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는 사람의 법문, 이거를 나눠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는지 이걸 잘 선택해서 들으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삼키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이건 초심자한테 얘기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겨야 돼요. 아, 저거는 공부가 좀 익어졌을 때 저렇게 하면, 아, 저렇게 하라 하시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예,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초심자한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요 눈앞에 보십시오. 계속 여기에 좀 집중하시고, 생각을 자꾸 조금 안 하시면 이게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 이거 알아. 아는데도 자기는 지금 그럼 사유를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이만큼 해가 가는 와중에서 스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고. 그럼 이거 공부해가지고 뭐 하실까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야지. 그저 의식이 변혁이 일어나고 자기 행위가 바뀌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또 다른 지혜가 나오면서 여기 익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살님들 또 여기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오시면 안 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오세요. 오시든지 진짜 나 궁금하고 이건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할 때는
전화를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조용할 때 전화할 수 있으면 하요. 제가 이렇게 조용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100%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100%. 저도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저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 대정부문 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접해서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조금 조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저를 100% 활용하세요. 저를 쓰세요. 저를 괴롭히세요. 그러시면 저를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면 기꺼이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 보고 또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면 진짜 제 마음이 좋거든요. 예,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세히 본다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물질이 내가 이게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이게 막 살아 움직여요. 이게 왜냐하면 자세히 보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랑 나가 둘이 아니고 이 같이 유기체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생물인 물질을 보면서 이 내가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이동이 되면서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시선이 결국은 모든 이런 만물을 여러분들이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선이. 자세히 보는 것 자체가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앞을 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눈앞을 보시면서 이게 보시라고요.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이 마치 뇌화화돼요. 이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글 쓰는 사람들. 예. 글 쓰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의인화해버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각을 알아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본성은 몰라도 그 의인화하면은 자기 안에서 무궁무진한 영감이 올라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글을 다 쓰고는 자기가 썼다는 생각을 못 한다잖아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 글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영감이 올라올 때 글을 썼을 때 자기가 다 써놓고도 내 속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 지혜, 이 자리에서 나를 지혜로 성화시켜가 이렇게 바깥으로 투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안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지식으로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자세히 보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엄청나게 알게 되고 자기가 못 들은 소리를 엄청나게 듣게 돼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나 이때까지도 있었는데 이 소리를 못 들었지? 왜 이때까지 이걸 못 봤지? 그게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모든 걸 내가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여기에서 사유를 하게 되면 몰랐던 걸 그냥 알게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알아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노보살님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땐 진짜 존경스러워요. 예. 어제도 그분이 87, 8인데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공부하신 얘기를 저한테 하실 때 진짜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예. 눈물 나. 왜냐면 그 노보살이 아니고 같이 마주보고 눈빛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나거든요. 근데 그 노구를 이끌고 다리도 성치 않은데 오셔가지고 자기 일주일 동안 했던 공부 얘기를 할 때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전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법문 없이 살면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한테 이 얘기 탁 듣고 자기가 이걸 탁 알고 난 뒤에는 법문이고 뭐고 안 들어도 이렇게 세상이 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십 년 들었던 법문이 어떻게 저절로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법문 안 듣고 자기가 그냥 룰루랄라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도 1시간도 본문을 안 들으면 두려워서 안 됐대요.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탁 놓고 나니까 마치 뭐 수십 개 그게 자식을 자기한테 짊어지고 있었던 걸 그냥 탁 놓는 느낌이고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드셔가 노보살님도 그냥 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다 돼요. 근데 내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차이예요. 유튜브 보시고 댓글 올리신 분 아시겠죠? 진짜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바쁘면 못 받지만 시간 날 때 전화해 드릴게요. 진짜 그냥 그 눈앞만 보시면 됩니다. 제 눈앞이나 그분 눈앞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제 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이 글이 좋아가지고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이게 우체국에서 그 어린이들 수필 이렇게 공모하는데 얘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글을 냈는데 자기 엄마가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랑 시내 살다가 이제 그 암이 걸리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혼자 어디 살고 싶다 이랬는데 식구수대로 다 그 경북 영양이더라고요. 그 영양으로 그냥 이사를 갔더라고요.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6학년일 때 쓰는 거 지금은 좀 컸지 싶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사는데 너무 영양인데 너무너무 오지예요. 그러니까 뭐 없더라고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TV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얘가 책이 유일하게 자기가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고통스러울 때 책이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얘한테는. 그래서 책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생각, 엄마에 대한 걱정스러움 이런 게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쉬고 싶을 때 그냥 책 하나 가지고 산으로 들러 그냥 간대요. 냇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 읽으면 모든 게 그냥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편안해서 자기 유일한 친구가 이제 책인 거예요. 동생 하나 있고. 그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는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시내 사는 애들 장작 구경이나 해봤겠어요, 그죠? 근데 장작을 패는데 너무 잘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작 패면서 글을 쓰고 고구마 구우면서 글을 쓰고 그 감성이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얘 글을 보고는 울었대요. 나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내 감성에도 이게 나올 수 없는 글이라고 이 애 글을 보고 울었다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 읽어주면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 생각이 든다. 그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 이사 갔는데 그 외딴 데 이제 동네에서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외딴 데 사니까 택배도 그건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 배달하면서 그 밑에 택배가 있으면 이렇게 갖다 준대. 우편물 갖다 주면서 이제 갖다 주시고 이러는데 그 밑에서 동네에서도 한참 떨어져서 할머니들이 뭐 감자 이렇게 한 소쿠리, 고구마 한 소쿠리 갖다 줘도 한참을 올라오셔야 된대요. 근데 이제 자기들에게 외지에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갖고 이게 감자도 갖다 주시고 또 채소도 갖다 주시고 이런 걸 그걸 보면서 얘가 이제 이런 감정이 일어났나 봐요. 생면부지인 우리를 위해서 그 동네 분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주고 또 우체부 아저씨가 택배 배달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사람의 온도,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여기에 함축된 언어가 진짜 많지 않아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관심이 되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되잖아요. 그 싫어하죠? 근데 누구나 다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공부가 돼도 마찬가지. 공부가 된 사람은 뭐 냉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맞아. 그렇지 않아요. 이 따뜻함이라는 건 누구나 다
받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따뜻함이라는 이 온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가족들, 이 따뜻함이라는 온도가 없잖아요. 그죠? 따뜻함이라는 눈빛이 없잖아요. 이게,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이 함축돼 있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왜 자기 엄마가 자기들을 버리고 혼자 시골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지 아직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기 엄마에 대한,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 더 보려고 같이 그냥 그 오지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얘가 이제 고구마를 구우면서 이 시를 썼나 봐요. 소리가 있는 겨울 이렇게 해놨어요. 내 마음속에 소리가 있는 겨울이 앉는다. 아궁이의 시뻘건 장작불 속에 고구마를 안겨주고, 그죠? 장작불 속에 고구마를 안겨주는 거, 그죠? 이거 다 의인화해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안겨줬어요? 안겨주고, 고구마를 기다리는 소리. 고구마를 기다리는 그걸 소리로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세히 듣고 자세히 봐라는 것은 이게 전부 그렇게 생명을 내가 부여할,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전부 여기에 전부 다 생명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기상하게 그렇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저는 진짜 글재주도 없고, 저는 이게 그냥 읽을 줄만 알지, 저는 이게 작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진짜 어떤 데는 제 속에서 이게 막 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막 이렇게 오늘은 안 쓰면 안 되겠다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은 막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글을 보면 정말 생뚱맞아요. 이게 내 속에 있던 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거를, 글 쓰는 사람들 그걸 알구나. 그러니까 영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쓴다잖아요. 그게 이제 뭐 BTS 중에 뭐 RN이라는 애가 있어요.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 BTS 그 애들이 다 글을 쓴대요. 근데 어떤 애가 자기가 샤워하다가 글 쓰고 싶은 욕구가 너무 영감이 올라가지고 이 머리에 거품을 이렇게 안고 밖에 나와서 글을 썼대요. 왜냐하면 그 샤워 다 하고 나오면 그 영감이 없어지고 그 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 BTS 애들 전체적인 그 공통점이 다 글을 쓴대요. 그러니까 걔들 감성이 다르잖아요, 보살님. 그러니까 그 가수들은 있잖아요, 감정의 통역사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노래로. 그거 왜냐하면 5분, 10분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야 할 때 얼마나 내 감정이 이게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 감정을 터치하겠어요. 그죠? 그 노래 자체가 완전히 내 화화가 체화가 돼야지 나오겠죠. 그걸 봤을 때는 걔는 온몸으로 노래를 하고 온몸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영감이 글 쓰는 사람, 작가만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면 이렇게 다 돼요. 내가 아직 내 안에 영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만큼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본성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미리 자기가 그런 부분을 터치한 거와 나는 아직 터치가 안 된 거,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른이는 이렇게 얘 이름이 정여민이거든. 여민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V도 없지, 휴대폰도 없지, 놀 수 있는 건 오로지 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그냥 그거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그게 다 글감이 된 거예요. 글감이.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감정이 이렇게 묻어난 게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장마가 왔어요. 장마가 마음으로 울었어.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우리 집 마당을 찾아올 때 추억이 만들어지는 소리, 지붕 끝에 달린 뾰족뾰족 고드름이 겨울 햇살을 만나는 소리, 얼음물 내려오는 개울가에
버들 강아지가 봄 냄새를 맡는 소리. 내 마음 속에 소리가 있는 겨울이 있어 행복하다. 이 돌, 이 냇가에 앉아서 돌이 많잖아요. 그 돌을 보고 얘가 그걸 했나 봐요. 어디에서든지 깨지지 말아라. 어느 곳에서나 구르지 말아라. 다시 만날 조각돌 햇살을 위해 비를 참아내며 누웠다 다시 일어나는 억새보다 바람을 참아내어 그냥 작은 꽃 옆에서 같이 비를 맞아주고 같이 바람을 맞이하는 돌이 되어라. 그죠? 그러니까요. 같이 돌이 같이 바람을 맞아주고 작은 꽃 옆에 앉아서 같이 비를 맞아. 그 친구 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 마음이 절절하게 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 돌도 자기 친구고 꽃도 자기 친구고 그죠? 바람도 자기 친구고 하늘도 자기 친구고. 그 얼마나 자기 엄마에 대한 사무치고 그죠? 그 우리가 여민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옆에 내 소중한 식구가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삶이 절절하겠나. 근데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늘 식구가 있고 늘 보는 사람이고 한평생 본다 하니까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 절절함, 결국은 자기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 자기 엄마에 대한 그런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 식구들한테 특히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그 마음 달리려고 하면 그 어린 애 그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 이런 애들 얘기해 보면은 그냥 대충 살았던 60, 70대보다는 더 속이 꽉 차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만나서 같이 교감하고 싶다니까요. 내면에 어떤 무궁무진한 보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하죠. 이거 보면서 우리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애들은 애들이 아니고 우리의 다른 어른이 또 다른 어른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얘가 거의 우리 스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도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